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금 전에 대국민 연설에서 치유를 위해서 하나가 될 때라면서 개표 결과 승리할 거라는 걸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선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후보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50분쯤, 우리 시간으로 조금 한 2시간 반, 3시간쯤 전인가요? 12시 50분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길지 않은 한 7분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도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딴짓 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어떤 좀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는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판을 혼탁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온 메시지는 승자다운 관점에서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거죠. 이제 추격하는 사람은 뭐 사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일단 이겨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 결과에 계속 집착을 하는 거고요. 바이든 후보는 선거 이후까지를 지금 이제 내다보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현재 이렇게 갈라진 미국, 두 개로 쪼개진 미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결국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저쪽 반대편 또는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을 아우르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선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얻은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득표수를 넘었다고 본인도 지금 계속 이제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7천만 표를 넘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서 그 하나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 이 선거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정표가 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일단 높다. 제가 보기에 요거보다 더 높았던 선거가 있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인구가 또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것보다 뭐 몇 퍼센트 더 높았던 선거가 저는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 인구 규모를 생각하고 이러고 보면 전체적인 투표 숫자로 보면 이게 지금 제일 높은 거죠. 야구로 따지면 타율이 아니라 최다 안타수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 후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후보도 아마 지난번 선거에 본인이 얻은 선거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던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이러한 그 많은 투표수를 획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한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도 우편 투표를 합니다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거소가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우편 투표인데 이번에는 뭐 거의 무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투표를 이런 식으로 우편 투표를 할 것이냐. 이건 새로운 민주주의 규범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사례가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것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정표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이렇게 길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분들도 미국 대선에 관심을 많이 갖고 미국 대선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투표도 과정이 이렇게 길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번에 조금 전에 바이든 후보가 연설을 한 게 승리 선언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보니까요. 승리 선언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더라고요. 패한 후보가 전화해서 축하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저 승복 연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 연설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제쯤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면 트럼프가 인정을 해야지 승리 선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그냥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연방 제도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 선거법상에서 굉장히 허점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 선거인단
뿐만 아니라 지난번 선거 때 힐러리가 300만 표를 앞서고도 선거인단 숫자에서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이제 그런 선거 절차죠. 근데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긴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은 선거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패배자가 먼저 승복연설을 하면 그러게요. 그것이 곧 그 선거 결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고요. 20년 전에 엘고와 조지 부시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못하도록 막아서 조지 부시가 엘고 입장에서 보면 조지 부시가 부당하게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네. 당시에는 엘고가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조지 부시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1월 20일 날 동시에 두 명의 다른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이며 그리고 주위에 이번 그래서 저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를 말리는 싸움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지금 선거인단이 270명을 확보를 해야 이기는데 지금 북부의 러스트벨트와 경합주 중에서 남부의 썬벨트 중에서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 바이든이 굉장히 역전해서 조금씩 격차를 아주 미세하지만 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추세를 어떻게 그 결과를 예측하세요? 결과는 변함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났다고 이렇게 그러면 판단합니다. 그걸 할까요? 예. 그 선거인단 몇 명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는 다 바이든에게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네바다나 애리조나는 애초부터 바이든이 앞서고 있었고요. 네. 네바다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제 블루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개표를 하면 할수록 지금 그 표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예. 이제 애리조나는 원래가 이게 그 레드 스테이트였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 공화당 쪽. 예. 얼마 전에 그 작고했던 존 맥케인 네. 상원 의원이 그 애리조나의 터줏대감이었는데 예. 존 맥케인 같은 경우가 정말 정통 공화당인으로서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네. 그런 사람이죠. 근데 존 맥케인과 트럼프는 거의 앙숙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맥케인이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았고 트럼프도 맥케인에게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이렇게 퍼붓었는데 네. 어쩌면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맥케인의 저주다. 그래서 애리조나가 처음으로 이제 글쎄 이제 몇 년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지금 몇십 년 내에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변이 대이변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네바다나 애리조나는 다시 넘어갈 것 같지 않고요. 원래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이제 러스트벨트에서 지금 그 펜실베니아주가 지난번에 트럼프로 넘어갔다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정말 대이변은 지금 조지아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조지아는 원래가 이게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아주 박빙입니다만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변이고요. 또 이번 선거는 정말 그 기존의 전통적인 선거들은 되게 플로리다나 오하이오를 가져가는 정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하이오나 플로리다를 모두 다 패자인 트럼프가 가져갈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 선거를 결정지은 어저께 그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거 결과에 어떤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 이제 조지아였어요. 조지아가 바이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예. 선거 결과는 완전히 더 이상 고려해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건데 조지아는 지금도요. 이번에 상원 의원 35명을 뽑는데 그중에 2명이 조지아에 있습니다. 근데 네. 조지아 2명의 상원 의원을 이번에 다 선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조지아주의 주법에 의하면 네. 상원 의원은 50%를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을 획득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공화당 후보가 49.8%. 예, 예. 근데 점점 표차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쪽에서는 지금 다른 선거구에서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이기고 있고요. 둘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1월 초에 재선거를 할 것 같습니다. 1, 2 후보를 놓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네. 이제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미국은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출이 되지 않으면 일단 하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하원에서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하원에서는 각 주별로 대표 한 명씩만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원 의원 전원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주에 하원이 몇 명이 있던 간에 한 명만.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5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딱 한 표밖에 안 주어집니다. 네. 물론 그 한 표는 그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 의원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행사를 하겠죠. 네네. 그렇지만 작은 주들이 더 많은데 작은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절대적으로 공화당한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원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지금 만약에 하원이 지금 민주당 주도인데 상원에서 부통령이 만약에 펜스가 그러니까 공화당의 펜스가 부통령이 된다면 펜스가 대통령 대행을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지금 두 석이 선출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원에서도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 힘이 높습니다. 없군요. 그렇죠. 권한이 없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의석이 거의 동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상원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원에서도 부통령을 뽑지 못하는 이런 그 최악의 또 최악을 가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원 의장이 권력 서열 승계 2위인데 네. 하원 의장이 권력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기보다 차라리 다 선출을 하지 말고 최후의 수단인 낸시 펠로시 대행으로 가는 편이 끝까지 가고 싶다. 그렇죠. 그게 네. 차라리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경우의 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더 최악까지. 근데 거기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희망을 하고요. 그렇게 네.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도 이런 네.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직 그 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공화당 주류나 트럼프 지지자들도 아직은 트럼프 편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예.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하나씩 트럼프로부터 이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파선에서 하나씩 이제 탈출하고 나면 예. 이제 트럼프 캠프가 아마 고립무원의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화당 그 의원들도 많이 거리 두기를 한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럼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겠다. 그거를 계속 지켜 나가고 있어요. 계속 조지아주도 그렇고 펜실베니아 등등등해서 뭐 재검표는 기본이고 재검표는 근데 주마다 그 차이가 별로 없으면 재검표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소송을 계속 걸고 있단 말이죠. 그 영향이 어떻게 그 선거 개표 지연 플러스에서 어떤 영향이 돌아올까요? 자, 뭐 이제 재검표가 됐든 어쨌든 이제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법률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률적인 절차는 다 진행이 돼야 되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짧든 길든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쳐갈 거예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길어질 수 있다. 최장 11월 말까지 또는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는 12월 14일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예.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엘고와 조지 부시가 했을 때는 개표는 완료가 된 상황이었어요. 네. 무효표에 대한 재검표를 민주당에서 주장을 한 거고 재검표를 대법원에서 중단해라라고 해서 억울하게 민주당이 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만약에 법원이 끼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점이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경합주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지금 뭐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는 부정의 여지가 많으니 개표를 중단해라. 예.
그래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다 가서 미처 다 개표를 못하고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만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미 대부분의 주가 다 뒤집어져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법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예. 현재 개표를 중단해라 라고 한다면 바이든의 승리를 여기서 확정짓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가능성은 지금까지 개표가 문제가 있으니 다시 개표해라 이거거든요. 예. 다시 개표해라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개표해서 재검표해봐야 어차피 지금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틀렸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교수님께서 지금 아직 개표가 다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번 흐름에서는 결과는 바뀔 수 없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것이다는 변함없는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소송을 계속 하다가도 중단하고 수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네. 다른 것은 다 예측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든데 지금 좀 전에 저도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동료한테서 네. 카톡을 받았는데 예. 폭스뉴스의 앵커가 이제 폭스뉴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지금 트럼프 쪽이고 예. 공화당 쪽인데 폭스뉴스 네. 앵커가 현장에 있는 리포터한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것이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공화당 쪽 사람들이 예. 개표하는 데 가서 참관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법원에다가. 예. 그래서 앵커가 그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다면서라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펄펄 뛰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다 들어가서 봤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미 다 들어가서 봤고 재판관 앞에서도 공화당의 변호사가 들어갔다고 얘기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기자가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지금 보내줘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제기하는 거의 모든 그 내용들이 예. 뭐 거의 이제 가짜 뉴스에 가깝고요. 예. 뭐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승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정말 네. 트럼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교수님도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